정부가 올해 4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고지혈증 환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서 고지혈증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내용과 더불어서 만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병원비 지원금과 65세 이상 혜택을 종합 총 45가지를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고지혈증 관련 새로운 소식은 28번째에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면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경로당 같은 경우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 주 5회 점심 제공을 하는 곳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을 다니는 분들만 급식 혜택을 받고 안 다니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현재 일부 지자체들은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급식형으로 전환을 해서 이 경로당 혜택을 조금씩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폐쇄적인 경로당 운영을 바꿔서 개방적으로 전환하고 경로당도 시니어 라운지 등 이름을 바꾸자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들도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에 무료 점심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구, 대전, 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2월 말에는 인천, 경기, 충청도, 3월 14일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무료로 발급해줍니다.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르신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기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해서 이 모바일 신분증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핸드폰에 설치한 후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의 경우 무료이지만 휴대폰을 교체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나온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스마트폰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교체 발급이나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두시면 병원에 가실 때, 은행에 가실 때 깜빡하고 실물 신분증을 안 가져온 경우에도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알고 계셨다가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민 농업수당 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입니다.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은 다른데요. 일단 민생지원금의 경우 지원을 해주는 기간도 있고 안 해주는 기간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거주하는 곳이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고요. 농업 및 농업수당은 대부분의 지역이 지급을 하니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분들은 지원 조건 알아보셔서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65세 이상 혜택 말씀드리기 전에 시니어분들이 아셔야 할 긴급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정부가 이제 노인 연령 상향을 논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오늘 44년 만에 법정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차관은 노인 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구성원들을 보면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 연령을 높이게 되면 노인 부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따라서 여론을 수렴해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복지 등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철 무료,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한데 근데 언론에 나오는 여론들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대부분 노인 연령 상향에 긍정적인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 기사 댓글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부정적인 댓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니어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여론은 노인 연령 상향, 노인 정책 변화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게 여론 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될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긴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번째는 은퇴금융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 채관리 등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65세 이상이 참여가 가능하며 일부는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익활동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하루 3시간 매월 10일 정도만 일하고 약 29만원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하루 3시간 매월 20일 정도만 일하고 약 60에서 7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주휴수당, 연차수당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경우 만족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기에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책정할 때도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신청 날짜가 발표가 되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노인 일자리는 주로 매년 12월 전후로 신청을 받으며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수시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추가로 모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은 제가 우연히 담배꽁초 줍는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을 봤는데요. 어르신께서 너무 성실히 일을 하시는데 담배꽁초가 너무 길거리에 많아서 짧은 집게로 줍는 게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청소하기 좀 더 좋은 도구들이 지급되기를 건의를 해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한다면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5년 분할 상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는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스마트폰 앱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KTX 앱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그 즉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제 키오스크와 유사해서 한번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배우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새 키오스크가 너무 많아져서 식당이나 카페에 가시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차분히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교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치매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어 조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진단 감별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치매 진단을 받고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 부담금을 월 3만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검진과 눈수술 지원입니다. 안검진의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하며 보건소에서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눈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금이 하나여서 전액 지급이 되는데요. 비급여 등은 제외가 되니 유의를 하시고요.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노인틀니 지원이 있는데요.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면 본인 부담률이 70% 할인 지원이 되고요. 소득에 따라 그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치과에서 하시면 되고요. 11번째는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한데요. 본인 부담률 할인을 70% 이상 해주면서 평생 2개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2025년에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동안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철만 임플란트 적용이 되었는데 올해 2월부터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는 치아색과 아주 유사해서 미적 효과가 뛰어나기도 하고 요새는 일반 보철만큼 소재가 단단해져서 많이들 찾는다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이 결정난 만큼 가격 등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임플란트 소재를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혜택 신청은 치과에서 가능합니다. 부분 틀니를 지원받는 경우라도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틀니나 임플란트의 경우 지자체 지원이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치료받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번째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소득층 위주로 본인 분담금 무릎 한쪽당 120만원을 지원받고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 문의하시고 수술 받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폐렴구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예방주사도 지원합니다. 폐렴구균은 평생 1회, 독감 예방주사와 코로나는 매년 1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독감이 미친듯이 유행이라 몰라서 아직 예방접종을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고요. 보건소 문의하시거나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걸리면 심각한 고통을 동반한다는 대상포진 예방주사 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전국 지원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이긴 했는데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들 일부가 어르신분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꼭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접종 또는 일부 지원이 되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서 미리 확인을 안 하시면 마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15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인 돌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사일이나 외출 동행 등을 인력 파견해서 도와주는 일인데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고동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16번째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정책은 쉽게 말해서 집에 응급호출기 등 응급 알림벨을 설치해서 사고 등이 일어났을 경우 그 즉시 119에 신고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독거노인 또는 노인 2인 가구, 조선가구, 장애인 등 지원 기준이 따로 있으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첨단 기기들을 설치해서 어르신분들의 안전을 지켜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노인학대 피해 상담 서비스 및 일시보호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상담 전화번호 등을 적어두시고 만약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8번째는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철도요금 30% 감면, 통근열차 50% 감면이 있습니다. 하늘길을 이용하는 여객기 또한 할인이 되는데요. 대한항공 항공료는 10% 감면, 바닷길을 이용하는 여객선의 경우 20% 감면이 있습니다. 일단 항공료 감면은 저가 항공들이 많아서 요금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객선 감면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을 더 크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자체 지원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요금 지원의 경우 더 많은 지원과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영상 말미에 전국 지자체 노인버스비 지원과 함께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번째는 문화활동비 지원이 있는데요. 각종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국악원, 공연장 등은 무료 입장 또는 50% 할인이 있습니다. 신분증 꼭 챙기고 다니시고요. 제가 모바일 신분증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발급을 해두시면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20번째는 영화관 관람 지원이 있는데요. 요새 영화값 진짜 비쌉니다. 15,000원 전후인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경로 우대를 받아서 보통 영화관에 따라서 2D와 3D 영화의 경우 7,00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요금은 영화관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CGV 기준 경로 우대 금액 6,000원에 볼 수가 있고요. 통신사 VIP 멤버십이 있는 분들은 경로 우대가 아니더라도 1년에 3회 이상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 본인의 통신사 멤버십을 확인 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종로 낙원상가에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실버 영화관이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동반 고객도 인당 2,000원에 옛날 영화들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할인이 있는데요. 소득재산 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번째는 통신요금 50% 감면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최대 12,000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신청은 기초연금 신청 시 주민센터에 동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청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 요금제 혜택이 있는데요. 각 통신사별로 시니어 요금제가 있습니다. 일반 요금제에 비해서 데이터도 더 많은 편이면서도 저렴한 편이니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선택의 약점
일정 시 월 3만 원대의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추가 할인이 됩니다. 5G 요금제의 경우 혜택이 더 좋은 편이지만 단말기를 5G 지원 스마트폰을 써야 하니 휴대폰 교체를 하신다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요금제 종합정리편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뜰폰 시니어요금제를 쓰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KB리브 모바일의 경우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를 제공하며 추가로 나눔 할인을 통해 최대 50%월 12,000원까지 할인해준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알뜰폰 업체에서 시니어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저렴한 알뜰폰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비용 또한 65세 이상은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50만원 더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26번째는 저소득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자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나 본인 생활이 어려우신데 관련 지원금을 아직 신청을 안 했다면 꼭 한번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27번째는 각종 고령자 임대주택 혜택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거나 고령자 매입 임대주택 조건에 부합을 하면 공공임대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며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으로 임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과 함께 건설이 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또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부는 노인 복지주택 부양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따로 정리해둔 내용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봐보시고요. 28번째는 고혈압 당뇨 관련 지원이 3가지가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올해 4분기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고지혈증까지 있는 경우 질환관리와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요. 4분기에 일부 지역으로 시작해서 내년에는 19개 시군구 주민들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에는 매월 진료비와 약값 지원이 있어서 해당 정책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시는데 이제는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전국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어느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말씀드리는 고혈압 당뇨병 시범사업 지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면 65세 이상은 진료비, 약제비 지원을 매월 받을 수 있는데요. 시범사업이라서 시범사업 지역에서만 진행합니다. 진료비는 1,500원 지원, 약제비는 질환별로 2,000원 지원을 해주는데 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받는 경우는 최대 4,000원을 지원받아 총 5,500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월 지원을 받는다면 1년에 66,0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따라서 시범지역을 확인해 주시고 시범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이 정책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라면 고혈압이나 당뇨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몰라서 혜택 자체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꼭 시범지역 체크해 보시고요.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 기간을 안내받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은 거주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고혈압 당뇨병 지원으로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데요. 해당 사업은 나이에 관계없이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신청하면 고혈압 당뇨병 검사료, 재진 진찰료 등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줍니다. 해당 정책의 주요 목적은 개인별 고혈압 당뇨병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있고요. 체계적인 당뇨병 고혈압 관리를 병원에서 돕도록 하고 개인별 질환에 맞는 생활습관가에선 교육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의원에서 확인해 모니터링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연 8만 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져서 받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하는 정부 정책인데요. 신청은 보통 동네 의원에서 하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근에 시범사업이 전국사업으로 바뀌어서 보통은 동네 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국가기관은 홍보하고 있으나 제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있다면 참여하는 동네 의원을 검색 후 가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를 안 하는 동네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말씀드리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매년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동네 의원에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를 신청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최대 8만 원을 받아 병원에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관리를 하면 포인트를 주는 제도로 참여 신청만 해도 5,000포인트를 받으며 걸음수, 혈압 및 혈당 측정 등을 통해 1년간 최대 8만 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사용처는 지정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니어 등을 위해 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참여의원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이 정책은 전국적인 정책으로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조건만 맞다면 무조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포인트 사용의 경우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동네 의원 진료비 등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번째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와서 거동을 돕고 가사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장기 요양보험 제도인데요. 요양보호사 파견비의 85% 이상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며 매년 복지연구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며 신청 요건이 있기에 건강보험공단과 상담 후 신청을 해보셔야 하고요. 요새는 신청하더라도 선정이 점점 쉽지 않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히 구매를 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번째는 기초연금인데요.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025년에 더욱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34만 2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인상이 되었고요. 선정 기준액도 인상이 되어서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가능하고요. 만 65세가 되기 전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만약에 5월에 된다면 4월 초에 기초연금이 신청이 가능하겠죠. 늦게 신청하시더라도 소급 적용을 따로 해주지 않기에 꼭 시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고요. 선정 기준액이 상향이 되었기에 혹시 기초연금에 탈락이 되었던 분들도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기초연금에 만약 탈락이 되었다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신청해 두시면 향후 기초연금이 신청 가능할 때 연락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제도 또한 적어두시고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각종 유공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가 되고요. 참전 명예수당이나 생계지원금의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32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어서 서비스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르신 안마 비용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그리고 여행 지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 조건들이 있으니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요. 비용으로 따졌을 때 안마 비용이나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꽤나 큰 비용을 지원을 하지만 극히 소수 인원들만 선정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 기간에 신청을 일단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청 기간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연말 연초 아니면은 7, 8월 전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3번째는 각종 건강검진 지원이 있습니다. 각 연령이 도래할 때마다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 노인 신체검사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55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인데요.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은 현재 시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해둔 공시가격이 따로 있기에 그 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그리고 보통은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시가보다는 낮게 형성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데요. 사람마다 연금 효과가 다를 수가 있으니 관련 상담을 해보시고 집을 유지하는 게 나을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능하고요. 35번째는 어르신분들 가족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기준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가족이 있다면 소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에 준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6번째는 결핵 무료 검진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질병청에 송부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 검진을 매년 1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의하셔서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결핵이 없어진 줄 아셨겠지만 현재 결핵은 조용히 기승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분들에게 제일 위험한 게 폐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결핵은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내년에도 결핵검진, 무료검진은 꼭 한번 보건소에서 받아보시고요. 예산이 소진이 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노인교통비 지원금에 관해 지하철 버스 무료, 전국 기차 할인에 대한 더 자세하고 꼼꼼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일단 만 65세 이상이면 교통비 지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70세 이상 시니어들이 가능한데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KTX 노선과 KTX 이음, SRT, ITX 청춘, ITX 새마을은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 할인으로 30% 할인이 됩니다. 단 평일에만 할인이 되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내용으로는 이제 새롭게 개통되는 열차, 노선 또한 65세 경로 할인이 가능한데요.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KTX 이음이 개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저렴한 요금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열차가 개통된 것인데요. KTX 이음 열차는 최고 속도 260km로 최고 속도 300km인 KTX보다는 조금 느린 열차이고요. 기존 노선인 천안대구, 울산 등을 거치는 노선과는 다르게 양평, 원주, 제천, 안동, 태화강 등을 거치는 노선이 신설된 것입니다. 해당 신설 노선의 경우 만 65세 이상 경로 할인이 30% 적용이 되니 참고해서 이용하시고요. 평일만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65세 이상은 어르신들은 누리로를 통해 평일, 주말 상관없이 30%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동해선이 이어지다 보니 강릉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ITX 마음열차가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ITX 마음열차의 경우 65세 이상은 평일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분들이 기차를 통해 가실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30% 할인이 되지만 기차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궁화호, 누리로의 경우 30% 할인이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차의 경우 빠른 기차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니 본인의 시간과 시니어분들의 개인적 경제 사정을 고려해 이용해 보시고요. 또 추가 사항으로 구미대구 경산을 잇는 대경선이 개통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신설된 GTX, 또한 65세 이상 경로우대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최근에 개통한 파주 운정역과 서울역을 잇는 GTX 노선이 경로우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노선은 20분 안에 파주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데요. 작년 개통된 수서 동탄역과 더불어서 약 3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파주와 서울역을 오가는 분들, 동탄역과 서울 수서역을 오가는 분들은 혜택 받으시고요. 어르신분들은 1일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경산시를 오갈 수 있는 대경선이 신설되었는데요. 일명 대구권 광역철도라고 하고요. 70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구미시까지 무료로 이동 가능하고요.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구의 경우 70세 이상이면 지하철 버스 그리고 이런 광역철도까지 무료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공항철도는 서울역에서 공항까지 약 1시간 정도 8정거장을 거쳐서 도착하는 열차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은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있는데요. 이 열차 또한 할인이 됩니다. 일반 승객은 보통 약 13,000원 정도 요금을 내야 하지만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9,500원을 내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직통열차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논스톱으로 이동하며 약 43분만 소요가 됩니다. 또한 직통열차는 무료 와이파이, 무료 생수 서비스가 있으며 지정 좌석제로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직통열차를 이용하면 서울역에서 항공사 체크인을 한 후 수화물 위탁을 해서 짐을 보낼 수도 있고요. 출국심사까지 가능해서 짐을 보내고 일반 출국심사 통로가 아닌 전용 출국 통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요새 해외 가는 분들이 많아 출국 심사 때 너무 오래 기다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탑승 수속 가능 항공사는 화면을 봐주시고요. 다음은 만 65세 이상 기차, 광역철도, GTX 등 할인 적용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KTX, 이음, SRT, ITX, 무궁화호, 누리호 같은 경우 역창구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구매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온라인 예매를 하셔도 되는데요. 코레일톡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예매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가운데 인원 선택을 눌러주시면 어른 또는 어린이 만 65세 이상 경로 선택을 하셔서 사람 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예약하려는 어르신 숫자를 잘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누른 후 열차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기차를 선택해서 결제를 하면 할인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RT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메인 화면에서 인원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어른 1명으로 지정된 것을 경로 1명으로 바꿔주시고요. 열차 조회하기를 누르면 스케줄이 나오는데 원하는 시간대 선택을 한 후 예약하기를 누르면 경로 할인된 요금으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경우 경로 우대 등록된 교통카드를 그대로 쓰시면 자동 적용이 되고요. 경로 우대 교통카드가 없을 경우 요새는 1일권 구매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여기서 1일권을 구매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 또한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지역별로 노인 지하철 무료 연령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전, 광주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노인 지하철이 무료이지만 대구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탑승 가능 연령은 매년 상향 중이라서 현재 67세부터 지하철 무료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70세 이상 지하철 무료로 바뀐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노인 교통 우대 카드를 쓰시는 것이 매번 1회권 쓰는 것보다 편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 교통카드의 발급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일단 서울의 경우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경기도의 경우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천의 경우 주민센터와 신한은행서 발급 가능하고요. 대전은 하나은행에서 가능하고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산은 부산은행에서 발급하시고요. 광주는 하나은행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대구는 67세 이상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하시고 73세 이상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들의 교통카드 발급 관련 건의사항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교통 모임카드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한 가지로 합쳐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영업점 방문 필수 대신 모바일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신청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발급 과정이 좀 더 편해지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은행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발급이 불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8번째는 모든 노인이 받을 수 있는 K패스 정책을 신청하시고요. 추가로 K패스와 연계한 노인 혜택과 지자체 버스 무료 관련 내용을 간략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 K패스를 사용하시면 전국 모든 노인분들은 교통비 2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 후 등록하신 후 월 15회 이상 쓰시면 받을 수 있고요. 그 전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은 거주 지자체에서 버스, 택시 지원 및 무료 정책이 있는지 확인이 필수인데요. 요새는 버스, 택시 관련 지자체 지원이 늘고 있어서 일단 이 정책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다음은 K패스와 연계한 노인 추가 혜택을 주는 지자체인데요. 광주광역시는 G패스를 도입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중교통 요금 50% 환급 혜택을 제공하고요. 경남은 경남패스를 도입해서 75세 이상 버스비를 전액 환급해줍니다. 경남은 친절하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은 아이패스를 도입해 65세 이상 30%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K패스 카드를 발급해서 이용을 하면 어르신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은 어르신분들이 K패스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주민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의 K패스 발급을 도와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지자체 교통비 지원해주는 시도군들, 기존에 제가 정리해둔 자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2015년 올해에 제가 따로 정리한 새롭게 시행되는 노인버스비, 택시비 지원 내용들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서울 중구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버스비, 택시비에 쓸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 그 지원금이 늘어서 월 4만 원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중구 어르신분들은 이거 신청하셔서 매월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하철, 택시, 버스 모두 무료로 이용하시겠네요.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 엄청 많은 지자체들이 노인버스비 지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모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속초, 인제, 양구, 정선, 철원, 횡성군이 노인버스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라면 꼭 연령 확인을 하셔서 노인버스비 지원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표가 앞에 보이시죠? 이 표를 꼼꼼히 보셔서 내가 사는 지역에 버스비 지원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 지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고요. 평창군은 천원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70세 이상 노인버스 무료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강원도는 이렇게 65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택시비를 지원해주는 교통약자 광역 지원 서비스도 있으니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택시 기본료 시작이 1,100원부터로 저렴하게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상북도 전체는 올해 하반기 70세 이상 버스 무료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울산광역시는 75세 이상 무료 버스를 올해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울주군의 경우는 조금 더 혜택이 있는데요. 65세 이상부터 무료 버스를 9월부터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은 광화군 또한 70세 이상 버스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통지원으로는 2월 1일부터 경주시는 70세 이상 모든 노인 무료 택시비를 연간 16만원 지원합니다. 1회 결제 한도는 12,000원,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택시가 필요한 경주시 어르신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노인버스 관련 보도인데요. 노인버스 무료 정책 관련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노인버스 무료 정책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할인 정책은 고민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마다 노인 교통비 버스, 택시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버스비를 지원하는데요. 본인 지자체가 버스비 지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지역을 적어주시면 해당 지역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만 65세 이상 혜택을 종합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디테일한 정보들은 그 어디에서도 보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꼼꼼히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공유도 지인분들께 꼭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